안녕하세요. 최나정 팀장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제가 느끼는 태아보험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산부인과 간호사인데 언니도 30대 중반인데 이제 노산이라며 계획이 있다면 빨리 준비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요. 저처럼 이전에 비해 요즘 출산 연령이 점점 증가하면서 산모나 태아에 대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은 정말 회사에 따라 200여 개나 되는 많은 특약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내가 생각했던 목적이나 예산에 맞지 않게 가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특약과 불필요한 특약들을 구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중 오늘은 태아보험 가입 시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가 좁고 중복 보장하는 특약들입니다. 소아암 진료비가 150%가량 증가했다고 하죠. 소아뿐 아니라 성인들 역시 가장 신경 쓰는 질환이 암 아닐까 하는데요. 이 암 관련 진단비 특약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암 진단비 담보부터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소아 백혈병 진단비, 암 관련 진단 담보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비 담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인데요. 일반암 진단비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특약이기에 일반암 진단비를 최대한으로 넣어주시고 그 외의 특약은 빼셔도 무방합니다. 소아백혈병의 경우 C91에서 9, 5개의 질병 코드만을 보장하는데요. 위 표는 국제소아암 기준 암종멸 발생자 수인데 백혈병의 발생자 수가 가장 많긴 하지만 다른 암종의 발생률도 무시할 수 없죠. 일반암 외에 추가적으로 암에 대하여 조금 더 든든히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백혈병 및 다발성 소아암을 포함하는 특정암 진단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뇌질환 역시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담보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뇌졸중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경미한 질환인 뇌동맥류 등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담보를 준비하신다면 더 협소한 뇌졸중이나 뇌출혈 담보는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장 질환 역시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혈액이 통하지 않는 중증만 보상하기에 협심증은 물론 더 경증의 질환까지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빈맥,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보다 넓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 역시 등장했는데요. 다만 추가하게 되면 A사 기준 출생 후 보험료가 2만 원이 넘어야 하는 등 연계 조건들이 생겨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으시다면 허혈성 심장 질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생각보다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골절 하상 수술비는 더 상위의 상해 수술비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빼셔도 되고요. 질병 수술비나 입원 일당 역시 충수염 수술, 식중독 입원 일당, 희귀 난치성 입원 일당처럼 앞에 특정 질환이 붙은 수술비나 입원 일당은 해당 질병만을 보장하기에 제외하고 질병 수술비, 질병 입원 일당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신생아 시기의 위험을 보장하기에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골절 진단비는 출산 시 골절의 위험은 물론 아직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성인보다 높아 태아보험에 많이 추가하시는 특약인데요. 5대 골절 진단비 역시 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만을 보장하는 좁은 범위의 진단비이기에 골절 진단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휴유장애 담보의 경우 80%, 50%, 20% 이상 휴유장애 등 다양한데요. 이를 다 포함하는 3에서 100% 후유장애 담보만 구성해 주시고 다른 특약들은 추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상해 후유장애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 있다 빼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보상 기준이 까다로운 특약들입니다. 이는 심한, 중대한, 중증, 말기 등 조건이 붙은 특약인데요. 중증 아토피, 말기 신부전증,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느낌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환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 보상 범위가 좁고 지급 기준이 까다로운 특약들입니다.
위표는 A사의 중증 아토피 진단 보장 특약의 OSI 기준 사고 증명서인데요. 병변의 범위, 병변의 정도를 다 따져 합산한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에만 중증 아토피 진단 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틱장애 역시 음성과 운동틱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명 뚜렛 증후군만 해당이 되고 금액 역시 작기 때문에 빼셔도 되고요. 다만 중증 중대한 특약들 중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 시 치료 비용이 높거나 치료 기간이 긴 위험도가 높은 특약들은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중증 하상 부식 진단담보,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담보,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담보입니다. 중증 하상의 경우 수술도 여러 차례 진행해야 하고 치료 기간도 길어 비용 부담이 높죠. 이러한 특약들은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도 적고 가성비도 뛰어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이익이 커질 수 있는 담보입니다. 먼저 ADHD 진단 담보인데요. ADHD 진단은 정신과 코드인 F코드라서 청구할 경우 정신질환 이력이 남게 되어 추후 성인보험 가입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장 금액도 작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괴 납치, 미성년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등의 담보인데요.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보상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유괴, 납치, 불법 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를 인정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고를 증명까지 해야 하는 아이와 부모님 모두를 힘들게 하는 담보입니다. 그럼 이 불필요한 특약들을 배제한 추천 설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월 보험료는 태아기간 55,390원, 출생 후 39,580원입니다. 태아기간은 보험료 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출생 후 기준으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출산 예정일과 산모님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성별은 남아 기준이고 출생 후 성별이 다르면 차액은 정산됩니다.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로 1억, 골절 진단비 30만 원, 하상 진단비 50만 원입니다. 하상의 경우 심대성 2도 하상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지급되는데 아이의 경우 피부가 약하다 보니 같은 사고여도 성인보다 상처가 더 심합니다. 골절 진단비와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 하상 부식 진단비,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수술비까지 상해 특약이고요. 다음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으로 5천만 원, 암 진단비의 경우 총 1억 7천, 3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는 혹 계약 전환 시 100세까지 전환되는 금액은 7천만 원이 최대이기 때문입니다. 1억으로 한 번에 구성 시 60세 만기로 맞게 전환되지 않으니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유사암 2천만 원, 특정암 진단비 3천만 원으로 암을 추가로 더 보완해 드렸습니다. 뇌혈관 하혈성 진단비 각 2천만 원, 양성 뇌종양 진단비 1천만 원까지, 그리고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중대한 재생불량성 진단비, 중증 세균성 수막염, 내성마비 진단, 그 다음 중요한 입원 일당들인데요. 현재 설계하는 20년 납 30세 만기로 설정되어 있지만 성년 이후로는 1번 일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20세 만기로도 수정 가능합니다. 약 2,000원 정도 차이가 나실 거예요. 질병 입원 시 하루당 30일까지는 6만 원, 31일부터는 5만 원이 보장됩니다. 종합병원 이상 입원 시 하루당 10만 원, 아이들이 입원할 경우에는 단실보다는 1인실이나 2인실 사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최대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입원을 잘 안 하게 되면 종합병원 일당이나 1에서 30일 한도 등 삭제나 감액하셔도 좋고요.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신생아 중환자실 니큐에 입원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수술 담보의 경우 이번 개정되면서 선천 질환이 포함되는 특약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1호중 수술비는 수술의 크고 작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심내혈관 질환 수술, 모야모야병 개드 수술입니다. 모야모야병의 경우 서양 국가보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고 특히 7세에서 9세 소아에게 발병률이 높은데 보험료도 크지 않으니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린이 심장 관련 수술 담보 22주 전 가입 가능하고요. 간혹 심장에 구멍이 나서 태어나는 경우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유용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 팔대 장애 진단 담보 역시 태아보험 필수 담보이니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는 부모님들께서 해당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필수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중복해서 가지고 있다면 한도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2번부터 44번 담보는 출생 전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약들이죠. 이 이야기는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22주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장애 출산 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의 경우 20%,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애의 경우 100% 지급합니다. 장애 대상 분류표를 보면 이 중 제 경험상 청구율이 높은 게 심장에 구멍이 생기는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증이었습니다. 심한 장애의 경우 내성마비, 다운증후군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조산시나 저체중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특약 꼭 넣어주시고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역시 함께 구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태아보험 불필요한 특약과 어떻게 구성하시면 좋을지 추천 설계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 담보들을 줄일 수 있고 가족력으로 걱정되는 질환이 있다면 또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아래 링크나 위 번호를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